어째 여성분이 두 분이 안 보이시던 분이 오셨네. 예. 14권 헌문편입니다. 헌문편은 그 공자님이 이전에 정치나 이런데 했던 인물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앞 시간에 1시간 했으니까 읽어보질 않았으니까 한번 읽고 진도를 나가도록 그리 할까에 헌문 14권입니다. 처음 오신 분 하면 14권 처음 앞 시간에 1시간 했습니다. 간중이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앞 시간에 애지랑 능 물로와 충원이랑 능 물해오와 그런 말이 있었죠. 그랬네. 능 물해오와 요즘 세상은 자녀들을 사랑할 줄만 알고 수고롭게 남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수고로움을 갖다가 가르치지 않는 세상입니다. 사람이 크다 보면 어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수고롭게 일해가지고 너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제일 큰 일인데, 그래서 사랑하기만 해주고 그것을 수고로운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예, 오늘 간중까지 했습니다. 간중 이야기는 뒤에 계속 또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할 차례가 자활역이죠. 자활 빈이 무언은 난하고 여기 할 차례니까 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읽지 않고 바로 해석에 좀 진도로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활 빈이 무언은 난하고 부의무교는 이하니라. 이거 본 글귀 같죠? 이거는. 빈이 말열이자 나오면은 말열이자 이게 순접인지 역접인지 먼저 아시면 좋습니다. 빈, 말열자 있으면 이걸 갖다 가난하고라고 해석해야 될지, 안 그러면 가난하나 하고 역접 하나 이로대로 해석할지, 말열이자 나오면 이 두 개만 먼저 보면 됩니다. 빈이 무언, 가난, 요는 뭡니까? 순접은 아니겠죠. 역접이죠. 가난하면서도 되겠죠. 가난하면서도 원망이 엮이는, 가난하면서도 원망함이 엮이는 어려운 일이고. 예, 그러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예나 지금이나 공공한 것이 의식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난하면서도 남을 원망함이 없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부의무교 오늘 나왔죠. 부자여도 그죠. 부자이면서도, 부자는 대부분 자기가 많이 갔다고 교만하거나 보이기가 쉬운데,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는 것, 이것은 사람들한테 쉬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에 나왔었죠. 앞에 어디 나왔습니까? 뭡니까? 바로 1권에 어디 나왔을 거죠. 1권에 뭐 나옵니까? 맞아요. 그 자공이 그리 물었죠. 자공이 공자님한테 자공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그 말 잘한 자공이가 빈이 무첨 가난하면서도 너한테 아첨함이 없고, 가난하면 너한테 아쉬운 소리 하기 쉬운데, 가난하면서도 너한테 이렇게 아첨함이 없고, 빈이 무첨하고 부의무교, 거기 부의무교 나오죠. 부의무교. 부자이면서 교만함이 없다면 하야한이 있고, 그럼 어떻나요? 라고 공자님한테 물었는데, 이때 공자님이 정말 유명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가야나. 그것도 괜찮다. 그런 학교도 훌륭하다. 그 일본에 그래서 가야나 해놓고 그 뒤에 말이 빈이라기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 예, 맞습니다. 나올 것 같으네. 예, 바로 앞입니다. 그 1권, 거의 바로 나왔지. 1권
초반부에 조금 몇 장 넘겨보면 딱 나옵니다. 자궁이 왈 해가지고 빈이 무첨하며 가난하면서도 남에게 아침함이 없고 부의무교 바로 나옵니다. 부자이면서도 남에게 교만함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궁이 많이나 물었을 겁니다. 자궁은 공자의 지자 중에서도 특별하게 처음에 젊었을 때는 가난했지만 후에는 아주 넉넉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야나 그것도 괜찮다. 그렇지만 해가지고 유명한 말로 했죠. 미약 빈이라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고 뭡니까? 부의호래자 부자임이 넉넉하면서도 넉넉하면서도 뭡니까? 호래 얘를 좋아하면 못하지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빈이라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가난하면은 그래서 빈이라 어찌됩니까? 가난하면서도 즐거워하는 것. 이 낙자 밑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이것이 공자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가난한 중에서도 무엇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안빈낙도라 해갖고 도도자로 붙여가지고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중에 자기의 도를, 사람의 도를 즐기는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에 나온 말입니다. 아마 어찌 보면 공자님이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을 들어가지고 흔히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보다는 일근에 나오는 그 말이 빈이라 부의호래란 말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이면서도 교만함이 없기는 쉬운 일이다. 어려운 그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 다음 자왈 맹공자기는 이 말이네. 맹공자는 논나라의 대부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공자님 이전의 사람이라고, 동시 사람이 아니고 공자님보다 나이가 앞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앞 시대의 사람도 평가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맹공자는 논나라에서 외교 정책을 주로 맡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교 능력을 발휘한 그런 분이었을 것 같은데, 맹공장은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맹공장에는 아주 바로 바로 뒤 구절에 나오죠. 아주 청림했던 모양입니다. 청림하면서도 외교적 능력이 뛰어난 그런 분인데 이라고 나오는데 자세한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맹공자기를 두고 평가하는 말입니다. 맹공자기 위조위노적 우원이와 위조위노적 우원이와 넉넉할 오자 우언이와 불가이위 그다음 등설입니다. 나라 이름 등자고 설도 나라 이름 설자입니다. 맹자에 보면 등문공편이 있죠. 등나라, 설나라, 노나라보다 좀 더 작은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등설대부니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공자기는 주에 나와 있죠. 노나라의 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나라의 대부. 그런데 맹공자기가 아주 정치적 그런 경륜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청렴하고 정치적 경륜은 뛰어났지만은 그렇게 경륜이 안목에 뛰어난 그런 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분을 공자님 뒤에 평가한 겁니다. 맹공자기는 멋이 되는 것은 곧 넉넉하지만은 그것은 넉넉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멋이 되는 겁니까? 조위 중국에는 첨언지 춘추 중에서 패왕이 된 나라는 제 나라의 황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라의 황공이 처음 패왕이 되었고, 그 다음 진나라의 문공이 두 번째 춘추 5패라 그러죠. 춘추 시대 때는 패왕이 5사람이 있었습니다. 패왕의 5사람 중에 첫 번째 2사람이 제 나라 황공과 진나라 문공입니다. 그 다음이 누굽니까?
건나라, 그 다음에는 요 다음에가 어찌 됐냐, 송나라 양공입니다. 춘추 오페라 그러면은 춘추시대 때입니다. 춘추시대 다섯 패왕이라 그러면은 춘추시대 오패 다섯 패왕은 제나라 항공, 진나라 문공, 송나라 양공, 그 다음 그 진시황, 진나라를 갖다 거의 뭐 천하 통일하도록 만든 사람이 이 진나라 목공입니다. 그 다음 진나라 목공, 그 다음 초나라 장왕입니다. 초나라는 벌써 이때부터 임금을 했습니다. 초나라 장왕. 요 다섯 사람을 춘추 오패라, 다섯 패왕이라 그러죠. 요 중에서 어찌니까 그 송나라 양국과 진나라, 초나라 장공 대신은 온나라의 부차하고 구천리를 엮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게 춘추 오패입니다. 왜 이야기 나왔었느냐 하면, 이 진나라 항공과 진나라 문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맹자에 보면 제환진문지사를 가득문여있가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진나라 문공이, 진나라 문공은 패왕이 되는데 그 이름은 중입니다. 무골중자 기이자 중이라는 사람이었는데 19년 동안 외국에서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 어찌 됐냐 하면 아버지가 진나라 흥공인데요. 흥공한테 아주 못된 둘째 부인이 있습니다. 그 둘째 부인이 여희입니다. 여희. 말마 옆에 아름다움을 한 거 여희인데, 이 여희가 계모로 들어와가지고 어찌 됐냐 하면 자기가 아들로 하나 놓으니까 그걸 갖다 임금시키고자 해가지고 본처 부인한테서 난 사람이 신생이 하고 중이 하고 있었는데, 신생이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자살하도록 만들어버렸고, 이 중이는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외국으로 도망을 나갔죠. 그래서 망명생활을 19년 동안 어찌 됐냐면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나라를 다스렸죠. 이때 어찌 되느냐 하면 이 진나라 문공을 도와준 보필한 신하가 유명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보면 좋은 게 오늘 조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위무자가 있었습니다. 위무자. 이 두 사람이 그렇고 요때 유명한 우리가 뭡니까? 한식이 유래된 사람이 누굽니까? 계자추가 있죠. 계자추가 있습니다. 계자추가 어찌 되냐? 계자추 때문에 한식이라는 명절이 생겼죠. 이런 사람들이 진나라 문공이 거의 19년 동안 보필로 한 유명한 신하들입니다. 그런데 이 위무자 이는 집안은 그 뒤에 중이가 패왕이 되고 나서 자기 진나라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은 대대로 해가로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뒤에 와가지고 요 후손들이 진나라가 뭐가 실망해지니까 나라를 갖다가 정묵시대에다 나라를 세웠죠. 그 나라를 세운 게 뒤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가 나라를 세운 게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해갖고 전국칠흥의 한이조가 생겼죠. 그래서 이 한이조가 정국시대 때 나라가 됩니다. 진나라는 실망하고, 그러니까 진나라를 3분의 1씩 갈라가지고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요 당시에 공자님이 살아서 이 당시에 해도 이 조나라는 비록 진나라의 대부 집안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조그만 나라의 제후보다도 훨씬 파워가 세었던 겁니다. 세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는 이 당시만 해도 조나라가 아무리 세도가 높고 위나라가 아무리 세도가 높아도 이것은 대부 집안입니다. 대부 집안은 대부 집안으로서 할 역할이 있는 거죠. 이 당시에 어찌 됐냐 하면 등나라와 설나라는 노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입니다. 조그만한 나라. 그렇지만은 영토는 작고 인구수는 작아도 이거는 하나의 국가입니다. 국가예요. 그러니까 요 국가로서 다니면은 어떨까요?
어찌 비유를 요즘을 비유하자면 앞에 있는 그 조씨 집안이나 위씨 집안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한 삼성이나 뭐 현대 이 정도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등나라나 설나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냐 하면 차라리 어찌됐냐 하면 조씨 집안이나 위씨 집안의 그 가신의 우두머리가 되면은 등나라나 설나라의 대부보다 엄청 더 파워가 센 겁니다. 그렇지만은 맹공자기는 그러됩니다. 좀 더 풀어서 해석하면 진나라의 조씨 집안이나 위씨 집안의 노자이기 가신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사람, 우두머리 이 뜻입니다. 가신 우두머리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맹공자기는 진나라의 대부 중에서 조씨나 위씨 집안의 가신 우두머리가 되면은 그 역할이 넉넉하겠지만은 무엇은 될 수가 없다. 작은 나라인 등나라나 설나라에서 대부 역할을 맡기는 불가하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던 뭡니까? 위씨나 노씨 집안의 힘은 세고 부유해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 가문을 위한 것이고 한 가문을 위한 것은 그 집안의 영역이나 이익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는 등나라와 설나라는 국가를 경영할 재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경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냐 하면 맹공자기를 두고 큰 집안의 하나의 가신의 우두머리는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국가 경영을 하는 데는 능력이 미흡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는지는 뭐 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냐 하면 이거는 그 부유한 집안의 어떤 그 가신의 우두머리와 국가를 경영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될 수 불가하다라고 해가지고 맹공자기를 평가한 말입니다. 그런데 맹공자기는 보면 엄청 청림하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뒤에 맹공자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로문 뒤에 기절입니다. 자로가 문성인한데 자로가 물었습니다. 성인이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었겠죠. 성인은 이룰 성자, 완성할 성자죠. 성인. 그 주를 보면은 주자가 이야기할 때 그 완성할 자 성인이라고 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인은 완전한 사람이다. 전인이라고 표현을 해놨죠. 전인. 그래서 자로가 묻기를 원할 때 이 세상을 살았는데 어떤 완벽한 사람 이는 뜻일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이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한 말일까요? 이리 물었을 것 같습니다. 완벽한 사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이 성인이란 게 어떤 것을 말하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주자는 이 성인을 갖다가 거의 어찌됐냐 하면 지인용을 겸비한 인격적으로 완전한 사람 이렇게 주자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이보다 다른 이설도 많습니다. 일단 해석을 해석을 해보고 뒷문장을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일단은 완벽한 사람 이렇게 뭐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로가 묻기를 보통 사람들을 완벽한 사람, 아무 완전 무결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약 장무중지지와 장무중이도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노나라에서 이 당시에 맹손씨, 개손씨, 숙손씨 하는 상가 다음으로 파워가 있었던 집이 장씨 집안입니다. 장씨 집안. 결국은 이 장씨 집안이 상가에서 나중에 축출당해가 이 장무중이 제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결국 상가에 밀려난 거죠. 그런데 이 장무중이 엄청 지혜롭고 경륜이 있었습니다. 그 상가 중에서 버텨내가지고 자기 집안을 가문을 갖다가 지켜 나왔으니까요. 뒤에 나가면 다시 장무중이 한 번 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뒤에. 그래서 장무중 우리 노나라의 이 장무중이하고 공자하고 동시대가 아니고 공자보다 한 3, 4년 앞 사람들입니다. 3, 4년 앞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장무중이와 같은 지혜겠죠. 장무중이와 같은 지혜로움과 또 뭡니까?
약 장무중, 장무중이 같은 지혜와 또 누굽니까? 앞에 말한 맹공자기입니다. 맹공자기와 같은 불욕, 욕심 부리지 않은 것, 불욕, 가요하고 똑같습니다. 맹공자기와 같은 그 욕심 부리지 아니하는 마음과 또 빈장자, 빈장자도 주에 보면 노나라의 대부라고 나오죠. 빈장자가 오늘 나올 겁니다. 누군지 찾아봐 잘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뭡니까? 노나라 빈업 땅의 대부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빈장자라고 하는 거죠. 빈은 지명이죠. 그래서 빈 땅에 사는 장자, 이 사람 뭐 용기가 있었던 사람인 모양이다. 그래서 빈장자와 같은 그런 용기를 빈장자의 용기를 지닌 것과 그 다음에 어찌 됩니까? 공자 자신의 제자죠. 제자인 영구입니다. 영구는 엄청 다재다능. 어찌됐냐면 아주 경제, 산술에도 밝았었고 병법에도 밝고 이랬었거든요. 국가 경영을 하는데. 그래서 제자인 영구와 같은 기회입니다. 기회. 영구와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지혜와 용맹함과 가욕과 기회를 다 갖춘 것이죠. 그래서 이걸 완벽한 사람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영구와 같은 기회에다가 뭡니까? 기회를 가진 것에다가 무엇입니까? 문지 이 이야기며 문자는 문체날 문자입니다. 화려하게 인격이 더 돋보이도록 문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에 뭐로서? 예와 악으로서 어떤 행동에 문체를 더한다면, 문체를 그게 더 플러스 시킨다면 여가이위 성인이라. 또한서 무엇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인,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주자는 여기에 대해서 지 인용이 다 있다 해가지고 주를 보면은 엄청 성인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지 보세요. 여기서 하면 우리가 뭐 완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보세요. 하면 덕으로서 말하면은 공자님의 논어 전체에서는 덕으로서 말하면은 뭡니까? 덕으로서 완벽한 사람은 성인입니다. 성인이죠. 성인이고 덕으로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면은 꼭 여기서 말한 사람 이외에 없겠습니까? 아예 안녕이도 있고 공자는 평생에 완벽한 사람은 어떤 사람? 주공을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뭐 성인인 요순우통 문무주공이 있고 주공과 같은 사람이 있고 안녕이 같은 사람도 자공이 같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엄청 많은데 uk지 유달리 이 당시에 노나라에서 뱃을 하던 사람만 거론을 했을까? 이래 되겠죠. 이 묘하게도 노나라에서 뱃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인격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뱃을길에 나가서 모든 일을 흔결없이 처리하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에 관한 것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정에 나가서 뱃을 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 훌륭한 재상 이런 뜻이겠죠. 훌륭한 재상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다면은 요 대답은 그 일리가 있는 거죠. 왜? 묘하게 거론하고 있는 장무중이나 맹공작이나 벤장자나 영구가 다 폐설한 사람이거든요. 폐설한 사람. 그래서 이 이룰 성자 성인은 배설하는 사람으로서 완벽한 사람, 완벽한 어떤 흠결이 없는 훌륭한 그는 것의 그걸 물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후대에는. 그래서 주자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으로 봤었는데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면 다르게 거론할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어찌 유독 배설한 사람만 거론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말한 대로 맹무정이 그 지혜로운가 그 맹공자기의 그 가욕과
된장자의 용기와 용기가 어떤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 영구의 그는 뭐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기회를 갖춘 데다가 무엇을 플러스 예와 악으로서 자기의 인격적인 문체를 더한다면은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뭐 이야기했다고 한번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다 갖추기는 사람이 그 당시에 쉽겠습니까? 공자님 이런 말하면 이 정도 되면 간세의 인물이 될 건데요. 간세의 인물. 그러니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뭡니까? 가히 뭡니까? 가히 성인의니라 해놓고 왈. 그래놓고 공자님 한마디 더 붙였죠. 뭐라고요? 왈. 그런데 이런 사람은 간세의 인물이고 찾기가 쉽지 아니하니까 금지성인자는 하필연일이요. 금지성인자. 지금은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없으니까 지금 세상에서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은 뭡니까? 그다음 하필연이 뭡니까? 어찌 반드시 그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걸 다 갖추면 완벽한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사람 중에서 이걸 갖다가 다 갖춘 사람이 어찌 구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하필연 어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지금 배설을 하는 관리들은 이 정도 따라가기에는 훨씬 수준이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서요 어찌 됐냐면 이 이야기는 노나라에서 당시에 배설을 하고 있는 관리들의 단점을 비판하는 말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됩니까? 지금 사람 중에서는 갤리사의 유명 우리 엄청 많이 부르는 거죠. 갤리사의 이익을 보면은 의로움을 생각하고 이가 되는 거 보면 이건 내가 취해야 되는지 안 취해야 되는지 그것을 의로움을 판단하는 건지. 갤리사의는 어디에 나옵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공자님 말할 때 사람은 용모 9가지 용모에다 9가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이 구사구용이죠. 9가지 생각과 9가지 용모를 갖추어야 그것이 바른 사람이라는 게 나오죠.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중에서 9가지 생각 중에 한 개가 뭡니까? 갤리사의죠. 갤리사의. 그래서 지금의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은 어찌 앞에서 말한 그것을 다 요구하겠느냐? 어찌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의 관리들 중에서 이익을 보고서도 의로움을 생각하며 그럼 지금 관리들은 뭡니까? 이래 안 한다는 거죠. 지금 관리 이익이 되는 거 보면 무조건 챙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익을 보고서는 의로움을 생각하며 그 다음 어찌 됩니까? 괜히 수명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서는 이거는 위태로운 것은 나라가 위태로운 거죠. 나라의 위태로움 보고서는 요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나라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 줄 숫자는 목숨을 나라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는 목숨을 바칠 수 있으며 이거는 충이죠. 있으며 그 다음이 입니다. 구요의 불망평생지 언이면 구요 요자는 약속할 요자로 약속할 약자와 같은 말을 합니다. 오래된 약속입니다. 오래된 약속. 뭐 약속이 오래돼도 뭐 중요한 거는 다 기억을 하죠. 그런데 약속을 우리가 흔히 하는 게 언제 뒤에 한번 만나자 내지는 언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것들도 약속이죠. 오래된 약속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불망평생지 언이면겠습니다. 불망평생, 평생이란 말은 일생을 평생이라고도 쓰지만은 또 뭡니까? 평생은 평상하고도 엄청 많이 씁니다. 평상을 평생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중에서도 평소 흔히 하는 말이 평생지입니다. 평소 쉽게 하는 말조차도 잊지 아니하고 지킨다면 뭡니까? 약속을 엄청 중요시하는 거죠. 이 세 가지만 한다면 앞에 그 갤리사의는 이익을 보고 의로움을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노나라의 정치를 요구서로 가지고 노나라에서 정치하는 그 관리들을 요구서로 가지고 비판을 해보자면은 노나라에서 관리들은 전부 다 지욕심 체리기에 급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괜히 사람이. 노나라 그렇거든요. 노나라는 제 나라하고 이어서 강대국 흔히 침략을 했습니다. 나라에 전쟁이 나면 도망가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그러고 관리들이 자기들이 뭡니까? 관리인 것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곤혹스럽고 거성하기는 쉽지만은 말 함부로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는 하나도 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인자 완전한 완벽한 사람은 뭡니까? 앞에 생략된 게 관리 중이라는 말이 생략됐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 중에 완벽한 관리는 노나라에서 이 세계 옛날 약속 중에서도 평소에 흔히 하는 말의 약속도 잊지 아니한다면 역가의 위성이 또한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자님이 당시 만년에 돌아와가지고 노나라에서 배설하는 관리들을 비판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인이라는 것도 인격이나 덕으로서의 완벽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관리로서 완벽한 사람을 언급하신 것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 자문 공숙문자의 공민가왈 이것도 뭐 확실하십니다. 공민가는 뒤에 나옵니다. 공민가는 윗나라에 있을 때 가장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윗나라로 망명해가지고 갔을 때 대부 중에 가장 훌륭한 대부가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공민가이고 한 사람은 급배국입니다. 급배국 맹자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민가와 급배국은 노나라 사람 아닙니다. 윗나라 사람인데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공숙문자는 아마 공민가의 스승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숙문자 주에 나와 있죠. 이분도 윗나라의 대부인 공손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손지. 그래서 어찌 됩니까? 요는 공자님이 질문하고 공민가가 대답을 하는 그런 말입니다. 어찌 됩니까? 자문 공숙문자의 공민가왈 되어 있습니다. 공자님이 누구에게 공민가에게 되겠죠. 어조서 어쩌가 에게라는 뜻이니까요. 공민가에게 관리자에게라고 말했으면 간접 목적으로 쓸 때는 꼭 붙이는 게 어조서 어쩌 이유단 말이죠. 그래서 공자님이 공숙문자에게 누구를 물었습니까? 아니죠. 공민가에게 공숙문자를 물어 말하기를. 당신 나라에 공숙문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엄청 훌륭하다고 한다. 그런데 소문이 이하와 같이 난 거예요. 이 공숙문자가. 그래서 공자님이 공숙문자에 관해서 공민가에게 물으면서 말하기를 신호 부자는 신호 뭡니까? 이거는 호자는 어조사 호자입니다. 감탄을 나타내는 겁니다. 참으로 이 뜻입니다. 참으로 내지는 진실로 이 말입니다. 믿을 신자 참으로 신자입니다. 참으로 선생은 이 선생은 부자는 뭡니까? 앞에 말하는 공숙문자입니다. 참으로 당신이 말하는 선생 공숙문자는 어째 세 가지입니다. 불은불소 불초와 남이 무슨 말 해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어떤 일에도 말을 하지 아니하고 또 어떤 일에도 웃지를 아니하고 또 어떤 물건도 남에게서는 취하지를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공숙문자는 너무 어떤 말에 비판적으로 말을 재불재불하지 않는 아주 감옥한 사람이고 아주 얼굴에 희로애락을 표현을 전혀 안 하는 사람이고 또 너무 물건은 티끌하는 게도 취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세상에 소문이 나기는 공숙문자라는 그 사람은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너무 물건 취하지도 아니한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이를 물어봤던 것은 아닐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공민가가 대답을 한 게 천하의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공민가가 공자님의 말을 듣고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런 게 이것은 아마 공자님이 노나라에서 망명하고 윗나라에 갔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고자 가야로소이다 됩니다. 그 공명가 대답하기로 고한 자가 그렇게 아는 자가 그런 말을 공자님 당신에게 말을 해준 것 이것이 지나친 겁니다. 이 세상에 나왔고 말 안 하고 웃지 않냐고 너무 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고자 써고한 자가 왜 써라는 말을 붙여 있겠습니까? 써이자 다음에 무엇이 생략되어 있겠습니까? 이 차자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2차로 고자입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된 게 이것은 뭐겠습니까? 앞 문장에서 불엄불소 불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써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고자 그것으로서 고한 자가 좀 지나친 겁니다. 이런 게죠. 지나친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엄청 유명한 하루입니다. 보자. 그러면서 우리 선생은 되죠. 우리 선생은 뭡니까? 우리 선생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시연원하며 시연원하면 뭡니까? 시연원 때가 된 그러한 뒤에야 말을 해요. 말할 때 때가 된 딱 그 뒤에 말한다고요. 이게 쉽겠습니까? 말을 딱 해야 된 말을 할 때가 된 그러한 이후에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급하게 말해가지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너무 느리게 말해가지고 아무 소용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나요? 그런데 공숙문자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연후에 응하기 때문에 때가 된 그러한 뒤에 말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이 말한 것들은 마치 바람이 부는 것 같이 태양이 그저 비치는 것 같이 자연스러우니까 아무도 그 사람이 말 많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말입니다. 시연후의 은이라는 게.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말을 할 그 타이밍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된 그러한 뒤에 은할 말을 하며 그 다음 어찌 됩니까? 시연후의 은이라 때가 된 그러한 뒤에야 말을 하는지라 인불령기연하며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지 아니해. 무엇을? 사람들이 그분의 말을 싫어하지를 아니해. 나는 이 감동적인 말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런 경우가 바람이는 이렇게 말하는 게 최고 좋은 말이겠지만은 사람은 마음이 조급한 사람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싫어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웃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 했습니까? 낭연호소라. 진짜 즐거운 일이 있은 그러한 뒤에야 빈것 웃어요. 즐거움이 있은 그러한 뒤에 빈것 웃기 때문에 뭡니까? 웃을 일이 있을 때 딱 웃는 거예요. 억지로 널 위해서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억지 웃음 웃을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렇기 때문에 즐거운 일이 있은 그러한 때에야 빈것 웃기 때문에 인불령기소라. 사람들이 그 웃음을 실증내지를 아니해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실증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 취하는 겁니다. 의연후에 취하라. 이것이 의롭게 내가 취하는 거죠. 의로움이 있은 그러한 뒤에 그 물건을 내가 취할 것을 취하는 거죠. 억지로 놈한테 뺏거나 모도하게 이렇게 취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이 있으란 그러한 뒤에 무엇을 가지기 때문에 인불령기치. 사람들이 그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아니할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명가가 말을 얼마나 잘했나요? 이 공명가는 차라리 공숙문자가 어떻는지보다는 공명가 말에 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어찌됩니까? 자와 기연과 기기연호리요 했습니다. 기연과 기기연호리요. 어찌됩니까? 기연과 어찌됩니까? 기연 해석하면 그 기자가 뭡니까? 본문에서 찾아라. 공숙문자입니다. 공숙문자. 그 사람, 그가 이런 뜻이죠. 기연가 이 뭡니까? 그가 그러한가 이 말이죠. 그가 그러한가? 그분이 그러한가? 아니 그분이 그 정도야? 이 뜻하고 똑같은 거죠. 그분이 그래? 라고 해놓고 뭡니까? 이거는 거의 말한 건 거의 성인 수준입니다. 하고 나서 공자님 다시 반어로 뭐라 했습니까? 기기연호와. 말이 얼마나 공자님 감탄을 했으면 이렇게 했습니까? 기기연호는 뭡니까? 그 사람이 그분이 그러한가 해놓고 어찌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의아스럽다고 이런 거죠. 그럼 뭡니까? 공명가가 말을 엄청 잘했다는 거죠. 기연가 그분이 그러하냐.
그분이 그러한가 해놓고 기기 연호와 어찌 그분이 그렇게 하겠는가 라고 해가지고 공민가의 말에 감탄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공자님의 대단 말이 엄청 공민가가 공숙문자가 불언하고 불소하고 불체하는 것에 대한 대답도 너무나 좋지만은 그것을 보고 공자님이 깜짝 놀래고 기연가 기기연호 리얼했죠. 어찌 그분이 그런 정도의 경지까지 올라갔겠느냐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활.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 자활 장무중이입니다. 자활 장무중이 이 방으로 방자는 땅 이름 방자입니다. 막을 방자인데 땅 이름입니다. 장무중이 이 방으로 구 떼고 위후입니다. 구위후어가 아닙니다. 구위후어 노하니 수왈불료군이나 오불신야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또 앞에 나온 장무중에 대한 이야기. 장무중의 행전은 안 나오지만은 이 일은 공자님이 태어나 한 살 때는 BC 55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한 살 때니까 노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뭐 노나라에서 정치하는 인물들에 대한 팽이 원이 많은데 뭐 꼭 굳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장무중이가 직접 해석하면 뭐 장무중이가 이 방땅으로서 방땅입니다. 땅 이름입니다. 방땅인데 이 방이 자기의 봉지입니다. 자기의 영지가 방땅에 있었습니다. 그래 장씨의 영지는 이 방땅에 있었습니다. 방땅 하면은 방이 요 나왔지만 또 방땅 유명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공자님의 아버지 어머니 무덤이 있는 곳이 이 방땅입니다. 방땅. 그건 곡부에 있었지만 곡부하고 방땅은 그건 멀지는 않겠죠. 수도하고 그 영지 방땅에 공자님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을 쓴 겁니다. 첫 번째는 공자님은 뭐니까 아버님은 뭐 어릴 때 돌아가시는 게 몰랐던 거죠. 그래 쭉 지내다가 마치 이제 크고 나서 어머니가 자꾸 하고 나서 이제 무덤을 쓸 때 뭐 방땅이 있다 소리만 들었지만 옛날에 가면 무덤을 찾으니까 찾을 길이 없어가지고 물어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머니 묘하고 아버지 묘하고 그래 합장을 했죠. 합장을. 그 방땅입니다. 방땅. 근데 그 방땅에 무덤을 쓰면서 공자님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공자님. 공자님 이전에는 일반 평민들은 무덤을 해도 묻기만 했지 봉분을 하지 않고 팽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팽장을 했습니다. 팽장을 하고 앞에 뭐 표지석을 세우고 이랬겠죠. 근데 표지석을 예를 들면 표지도 뭐 여유가 있고 돈이 있어야 뭐 돌을 세울 거 아닙니까, 비를.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 그래서 그때 방땅에다가 공자님이 부모의 장을 묘를 합장을 해놓고 말하기를 문제하니 내가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묘이 이래 해놨죠. 묘이 불분 묘하게 무덤만 쓰고 봉분은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묻기만 했지 봉분은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 봉분 안 하고 표지석을 세웠겠죠.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그 모양은 이제 나는 이 말이죠. 이제 나는 이제 나는 무엇이라? 이제 나는 동서남북지 있냐라. 이제 나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동서남북지 있냐라. 이제 나는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닐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나는 동서남북으로 떠돌아갈 사람이 뭡니까? 불가히 표지하라.
내가 동서남북으로 뜯어오면은 뭐 비석도 한 게 없죠. 우리 엄마 아버지 산소가 어딘지 내가 알 수가 없다. 해서 어찌 됩니까? 내가 그 무덤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없다라고 하면서 유명한 말입니다. 봉지하니 요 숭자도 되고 숭이 된다. 그다음 라고 하면서 봉지숭사척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봉지숭 이대로는 라고 하면서 봉지하니 이건 무덤 봉자입니다. 이에 봉분을 만드니 숭이 높이가 얼마다? 높이가 사척이야. 때립니다. 여기서부터 나온 봉분은 뭡니까? 사척봉분이란 말이 나옵니다. 사척봉분. 일반 평민의 무덤의 묘의 높이를 사척봉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척봉분은 엄청 많이 나온다. 명 보세요. 사척봉분이 어디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이 공자님의 부모님 무덤이 있었던 게 이 방땅입니다. 방땅. 그런데 방땅은 영지가 누구 영지냐면 장무중이 자기 영지입니다. 자기 영지. 그래서 장무중이가 방땅으로서 자기 영지인 방땅으로서 무엇을 요구하였다. 무엇을 위후어 노는 노나라에 요구했으니까 노나라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방땅으로서 노나라 임금에게 위후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 방땅의 영지의 후계자 이 말이죠. 후계자 되기를 후계자 할자를 세우는 겁니다. 노나라의 임금에게 후계자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한 겁니다. 후계자 세워줄 것을. 어떤 뜻이냐 하면 장무중이는 노나라에서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 다음으로 파여있는 집안이 장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씨 집안이 이때 개무자하고 개씨 집안하고 알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개환자 쪽에서 장씨 집안을 축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그것을 죽을 것 같으니까 이 반씨가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주 땅으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 주 땅에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기 영지인 방땅에 들어간 거예요. 방땅에 들어가가지고 임금한테 상소를 한 거예요. 뭐라고 상소를 했느냐 하면은 제가 기무자하고 싸워가지고 기무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갔다. 그래서 내가 방땅에 왔는데 쟤는 개손 씨한테 배척되신 게 쟤는 도망을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망가기 전에 내 아들을 이 방땅 후계자로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방땅에 있으면서 노나라 임금한테 나는 그래 도망가겠다. 그래 실제 전화로 도망갔습니다. 나는 도망을 가겠다. 그렇지만은 도망가기 전에 이 방땅에 제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 주십시오. 이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됩니까? 후계자로 세워달라고 하면서 뭡니까?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주지 않으면 실제로 조카로 나와 있습니다.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쿠데타를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방땅에 있으면서 임금을 갖다 위협을 한 거죠. 위협을. 그렇지만 이 위협이 들먹이지 않아가지고 자기는 제 나라로 도망가게 된 거고 장씨 집안은 망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무중이 계시하고 알력이 있어가지고 주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방땅의 자기 영지에 들어가가지고는 노나라 임금에게 후계자 세워줄 것을 요구를 한 거죠. 요구를 했는데 이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놓고 뒤에는 공자님이 평가합니다. 수활 불요군이나 그러한 행위가 비록 무엇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임금을 요자가 위협할 요자입니다. 위협할 요자, 요구할 요자가 이것을 보고 비록 임금을 위협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은 왜 청했으니까요. 그래서 비록 임금을 위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지만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은 뭡니까? 공자님은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실제 이거는 위협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주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 되어 있습니까? 방은 지명이라고 나오죠. 지명이고 뭐라고 나왔습니까? 무중이 소봉업이라. 무중이가 봉함을 받은 그 골이라는 거죠. 자기 거는 소유죠. 봉업이단 말이죠. 그 다음 요가 나오죠. 구할 요자, 요구할 요자는 뭡니까? 유협이교회라. 위협을 하여 가지고 요구하는 것이 겁니다. 위협할 요자입니다. 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 됩니까? 무종이가 득제 분주 나오죠. 무종이가 죄를 얻어 실제 노나라 공실에 죄를 얻은 건 아닙니다. 개손시 계무자하고 사이가 틈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계무자가 정치를 다 잡고 있으니까 득제라고 된 거죠. 그래서 무종이가 죄를 지어 가지고 득제하여 갖고 주나라로 이웃에 있는 주나라로 달아났던 겁니다. 달아난 겁니다. 달아났다가는 들어와가지고 어디로? 자주로부터 여방입니다. 그 주나라에서 딱 해가지고 자기의 영지인 방 땅으로 가가지고는 여자는 갈 여자입니다. 이때 여자는 방 땅으로 가가지고 뭡니까? 하여금 청이프라 무엇을 청했다?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한 거죠. 후계자 세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어찌 됩니까? 사청 이푸이 뭡니까? 이푸이 비업이시. 그래서 후계자 세워줄 걸 후계자를 세워줄 것을 요청하면서 비업이시라. 읍을 그리 세워주면 이 고를 피해 주겠습니다. 피해서 나는 가겠습니다라는 뜻을 보인 겁니다. 비업이시라. 읍을 피해 줄 의향을 보였다 이 말입니다. 보인 겁니다. 그런 게 어찌 됩니까? 그러면서 약부덕청적. 만약에 내 요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웃자노 했습니까? 장급이 반이라. 장차 어디에 근거하여? 장차 그 방땅 읍에 자기가 거주에 있으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 보면은 임금을 갖다가 애나 위협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 자체 행위가 임금을 위협한 것이다라고 평가한 겁니다. 그 뭐 내용으로서는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장무중의 어떤 신하로서의 입장이 청한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임금한테 요구한 것이다. 임금을 위협한 것이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공자님이 어떻습니까? 공자님이 춘추를 지을 춘추필법의 정신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춘추필법은 뭡니까? 춘추필법은 뭡니까? 훌륭한 사람은 선정하고 나쁜 사람 포평이라 그러죠. 포평. 도의에 맞는 사람은 희냥을 하고 도의에 맞지 않는 사람은 은근한 말로서 폐말을 하는 것이 포평이라고 그러죠. 그는 춘추필법의 어떤 정신을 볼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자왈 진문공은 효리 부정하고 제왕공은 정의 분류하니라. 진나라 문공, 제나라 항공, 춘추 5패 중에서 어떤 패왕들이죠. 어떤 패왕. 그래서 어떤 패왕. 이 중에서는 제나라 항공이 먼저 패왕이 되었고 제나라 항공이 죽자 패왕은 동시에 두 사람이 있을 수는 없죠. 죽고 나서 이어서 나오는 거니까요. 진나라 문공이 두 번째 패왕입니다. 그래서 진나라 문공은 패왕이 되어 가지고 하는 일이 효리부정한 거예요. 훌자 간사할 훌자죠. 간사할자. 이거는 뭡니까? 온갖 이 간사하다 하지만은 어떤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문공은 속임수를 쓰면서 정당하지 아니한 행위를 많이 하였고 이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하느냐 하면 패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제후들과 어떤 뭡니까 이 맹주대입니다. 맹주대. 다른 제후들과 외교 관계를 하면서 나타났던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더 정확히 국내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문제가 아니고 진나라 문공은 패왕이 되어 가지고 다른 제후들과 외교를 할 적에 아주
그 상대방을 갖다 속이는 그런 은사를 많이 써가지고 쓰면서 정대하지를 아니하였고 이 뜻입니다. 제나라 항공은 간중이가 있었던 제나라 항공이죠. 제나라 항공은 패왕이 되어서 다른 제후들과 동맹을 맺거나 외교를 할 적에 딱 정도를 건 겁니다. 정의 불효리죠. 딱 정도를 쓰면서 바른 도를 쓰면서 다른 제후를 속이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패왕인데도 진나라 문공의 단점을 이렇게 드러낸 것, 또 제나라 항공이 뛰어난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찌 됩니까? 이 제나라 항공이 정의불을 했던 것은 제나라 항공의 능력이 아니고 제나라 항공 밑에는 중국 역사상 제일 유명했던 뭡니까? 재상 중에 한 사람인 간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간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간중이가 뒤에 나오니까 바로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사람을 비교한 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문공은 아까 이야기했죠. 19년 동안 망명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임금이 된 임금입니다. 이때 진나라 문공이 패왕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다른 패왕이 났지만은 진나라는 어찌 됐냐면 주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명성이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진짜 진나라. 이거 뒤에는 나라 세 개로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이렇게 분할이 돼 가지고 끝까지 전국 시대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진나라 문공은 패왕이 되어 가지고 패왕 될 요건은 뭡니까? 왕도가 아니고 패자라고 할 때 패왕이 될 요건은 뭐였습니까? 패왕이 될 요건은 뭡니까? 패왕은 자기가 다른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다른 제후를 몰아가지고 맹주대회를 열어야 맹주 대회를 갖다가 한번 열어야 패왕이 되는 겁니다. 제후들을 다 모을 수 있는 그런 누구밖에 없나요? 그건 천자밖에 없는 거예요. 천자가 제후들은 천자한테 이거 주나라가 이제 주나라의 봉건 국가 때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봉건 국가. 이야기가 엄청 많네요. 그 지방자치 우리가 옛날 나라를 나라를 다스릴 때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은 지금까지 세 가지밖에 없죠. 중앙 수도에서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이 하나가 뭡니까? 하나가 봉건이고 봉건 다음에 나온 게 뭡니까? 봉건 다음에는 군행입니다. 군행. 봉건제, 군행제. 그 다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지방자치제, 투표를 해가지고 도지사, 주민들이 뽑는 게 지방자치제죠. 지방을 다스리는 방법은 많을상 싶어도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봉건제도라는 건 뭡니까? 봉건의 뜻은 뭔갑니까? 봉건은 봉군 건국의 준말입니다. 봉건제라는 것은 그 땅에 군주를 봉해주고 나라를 세워주는 거죠. 그런데 오로지 그건 자기 땅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봉건제가 초기에는 엄청 좋은 겁니다. 이건 교통이 발달 안 해도 내가 천자면은 내 동생을 이웃나라 저 봉건제 해갖고 네가 그가 임금해라 했으니까 행정관이 배반할 일이 있나요? 뭐 있나요? 그렇고 내한테 절대 공신한테 딱 안은 준 거죠. 그래 봉건제가 초기에는 엄청 나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단지 3대, 4대, 5대, 6대 대수가 내려가면 어찌 되겠습니까? 촌수 버리지면 넘넘이지 어째. 촌수가 버리지면. 그러다면 힘센 사람이 천장한테 앵기 들기 엄청 쉬운 거죠. 이것이 봉건제의 약점이죠. 봉건제의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봉건제는 결국 분할해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진시황이 딱 보고 도저히 나라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던 것이 군행제. 군행제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중앙집권제입니다. 중앙집권제죠. 왜 군행제 이거는 봉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다 대충 내려가는 싸움 하다가 힘센 사람이 최고가 돼가지고 나라가 엄청 어지럽거든요. 그러니까 어찌입니까? 군행제는 조정에서
중앙에서 군과 hen으로서 땅을 갈라놓고 그 군수와 hin감을 파견하는 거죠. 군수와 hin감을 파견해갖고 월급을 주면서 너가 아들 가지고 이제 서울에 놔둬라.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그래 뭐 반란은 못 일으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월급제 군수 hin감을 두는 것이 군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진시황 때, 진나라 때 한 거죠. 이 봉건제도의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군인제를 실시한 거죠. 이 뒤에 군인제는 우리나라 뭐 조선 끝날 때까지 군인제 다 시작이죠. 그리고 지금 나온 건 이제 지방자치일 것이고 이게 그것을 다루는 겁니다. 아니 뭔 이야기 하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패왕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패왕은 맹주대의를 천자만이 지우를 모을 수 있는데 천자는 힘이 약해가지고 그것을 못하고 같은 동급의 제후인데도 다른 제후를 이루어라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맹주대회를 열고 맹약 선언문을 남기면 이게 패왕이 되는 거예요. 패왕이. 그걸 했던 것이 제나라 항공이고 진나라 문공이죠. 그래서 제나라 항공이 패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제나라 항공은 패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최고의 공이 간중이었습니다. 간중이 이거 뒤에 나오니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제나라 항공은 패왕이 되고 나서도 넘을 정벌을 하거나 무력을 쓰거나 이런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덕이냐 하면 간중이의 덕이었죠. 그래서 그 진나라 문공과 제나라 항공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놨는데 각자 한번 찾아보시면 진나라 문공하고 제나라 항공은 뭐 인터넷에 뭐 잘 나올 겁니다. 그래 놓고서 자로입니다. 자로가 말하기를 자로왈 다시 그러니까 이 패왕들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나옵니다. 자로왈 항공이 살 공자규하야 날 소는 사지하고 간중은 불사하니 왈 미인혼저 이렇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왈 항공이 공입니다. 항공이 구합제우호대 불이 뱅거는 간중지 여기하니 여기인 일이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어찌 됩니까? 자로가 다시 제나라 항공과 간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공이 살 공자규하야 날 제나라 항공이 공자인 규가 자기 동생이라 하고 다른 일설에는 공자규가 형이고 항공이 동생이라고도 나오는데 정확한 것은 항공이 동생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항공이 공자인 규를 죽이고서는 이것이 제나라 항공이 이거 한번 나왔었죠. 간중에 대한 이야기는. 보면 뭐라고 나왔습니까? 공자님의 간중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입니다. 아주 폐마한 평가가 하나 있고 이와 같이 높게 인정한 평가가 하나는 있고 두 개입니다. 맹자는 간중이를 갖다가 아주 낮게 봤죠. 그런데 앞에 볼 때 공자가 했던 말이 간중은 그릇이 간중지기는 소재인저 이 말 나오죠. 간중은 그릇이 아주 좁은 사람이다. 그때 왜 간중이가 자기의 임금을 갖다가 패왕으로 만드는데 왜 그릇이 작다고 했느냐? 제나라와 같은 많은 인구와 풍부한 물자와 군사로서 마치 뭡니까? 덕으로서 천하를 다스릴 만한 여건이 다 있는데도 황공은 왕도로 가지 않고 패도로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간중이는 그릇이 작다라고 공자님이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럼 간중은 뭐 검소한 사람입니까? 간중이 예를 아는 사람입니까? 이런 묻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나왔었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중의 평가를 나쁘게 했었는데 이거는 간중의 평가를 엄청 좋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간중이가 어찌 됩니까?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제나라 항공이 임금이 되기 전에 제나라 항공의 아버지가 제나라 희공입니다.
이 제나라 희곡 밑에는 아들이 서였습니다. 아들이 서. 아들 서 중에 큰 임금은 대를 이어가지고 양공이 됐습니다. 양공이 됐습니다. 이름은 제아입니다. 제아였습니다. 그 다음이 어찌 됐냐 하면 둘째 아들이 공자 소백입니다. 여기 바깥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요 주는 제가 여기 하는 거는 요 주를 따른 겁니다. 여기 항공은 행야의 자교는 주자의 정자의 주를 따른 겁니다. 근데 정자주가 맞지 않다는 의논이 드디어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 공자 소백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이 어찌 됐냐 하면 셋째 아들이 공자규입니다. 공자규예요. 그런데 어찌 됐냐 하면 제나라 희공이 아들 서희로 놓고 양공이 그 뒤를 이었죠. 양공. 그런데 양공이 엄청 무도한, 점점 파원에 있는데 엄청 무도한 임금이었죠. 대표적으로 가장 무도한 임금이 어찌 됩니까? 양공의 여동생이 노나라 황공의 부인입니다. 그 부인이 뭐냐 하면 성이 강씨니까 문강입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 하면 남미 간에 사통을 해가지고 하면 그 사통을 한 것만 하면 되는데 그 사통한 것이 발각이 되니까 노나라 황공을 역사로 시켜가지고 이게 잡아서 이래가 목을 졸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 있었던 게 제나라 양공입니다. 그래 무도했죠. 엄청 무도합니다. 그래서 양공이 그리 무도하니까 동생 둘이가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백이하고 공자규가 각자 외국으로 망명을 떠난 거예요. 망명을. 이 공자인 소백이는 그 나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공자규는 모친이 그 같은 동거석이라 어머니가 달랐답니다. 그는 노나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노나라로 도망을 갔죠. 이 망명을 한 겁니다. 망명을 하고 외국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 양공이 정치를 하다가 안에서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양공이 어찌 됐냐면 죽음을 당했어요. 양공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란이 일어났을 때 요 희공한테 조카가 하나 있었어요. 조카가 어디 있었냐면 공손무지라는 조카였습니다. 이 공손무지를 희공이 엄청 자기 행아들을 했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손무지가 양공 일이 무도한 행위를 하니까 이 공손무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양공 이걸 죽였어요. 그래가 자기가 임금이 됐었는데 임금이 돼가지고 얼마 모이다 이 사람 또 신하손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고 하고 나니까 바로 연이어서 두 사람이 죽고 나니까 제 나라에는 왕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이 공자 두 사람은 둘 다 망명하고 외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찌 됩니까?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가지고 왕자리에 앉으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 당시에 어찌 됐냐 하면 공자규를 보좌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간중이하고 소리하고 이 두 사람이 어찌 됩니까? 이 공자규를 보좌하고 있었어요. 이 소백이를 도와가지고 그 땅으로 망명한 이 소백이를 도왔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간중이하고 절친한 포수갑니다. 여기 포숙이었죠. 포숙아라고 합니다. 포숙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백이 공자규보다 먼저 진나라에 들어가지고 임금이 되었는데 이 임금이 된 이 사람이 패왕 중에 어떠면 황공이 됩니다. 황공이 되죠. 요 상황의 이야기에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냐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여기서 요 성을 딴 포하고 요 간하고 두 개를 요렇게 하면 어찌 됩니까? 우리가 사김 중에서 간포지교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간중과 포수기의 사귐이라는 뜻이죠. 간포지교. 우리가 무슨지 할 때 앞에 두 자이고 무슨 지교 이런 말 엄청 많이 쓰죠.
그 중에 성 두 개가 들어간 게 간포지교입니다. 이거는 간중이와 포수기의 사귐이라는 뜻이죠. 지교 앞에 붙는 거는 엄청 많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물과 고기, 수어지교. 이거는 유비가 제갈량의 관계가 물과 물고기의 관계다. 수어지교도 있고 또 뭡니까? 금난지교도 있고 질환지교도 있고 금난지교, 세금자, 난초란자. 금난지교는 어디서 나오면 주역에 나오는 말이죠. 그럼 세금자는 이인동심이면 두 사람이 마음이 같으면 길이 당금이라. 그 예리하면 쇠도 끊을 수가 있고, 동심지어는 같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귀치,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해가지고 세금자, 난초난자라서 금난지교. 또 뭐 뗄 수 없는 사기는 뭡니까? 뗄 수 없는 거. 악교와 오칠, 교칠지교 이런 말도 있죠. 교칠지교 사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로 하고 있는 이 두 개 간포지교론, 간중과 포수기의 사귐이라고 말하면 이건 바로 뭘 두고 한 말입니까? 엄청 잘 지내는 것만 말하는 것일까요? 그는 간중이가 포수기를 두고 한 말이 뭐냐 하면 유명한 말입니다. 직이란 말은 딱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생하자는 부모요. 예, 지하자는 선생자자 포자야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지만은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기밖에 없다. 라고 말한 요거 때문에 간포지교는 뭡니까? 이 자기를 알아준 사람을 간포지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참 내 마음을 내같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직이 내진 지엄인데. 내 마음을 내같이 알아주는 친구도 좋겠지만 나도 모르는 내를 알아가지고 깨워주는 사람이 성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서 자기가 다 자기 아는 것 같아도 우리가 얼마나 자신을 모릅니까? 그래서 간포지교 하면은 직이라는 뜻이죠. 이런 뜻입니다. 그거는 간포지교 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자기들 요 관계에 나기 전에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서 컸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간중은 가난하고 포승은 아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같이 장사를 하면은 맨날 간중이가 돈을 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왜 저렇게 뭐 가지고 가느냐 하니까 포승이는 뭐 이렇게 하느냐 하면 나는 넉넉하고 포승이는 가난하잖아. 그거 좀 그럼 더 가지고 가야지. 이런 겁니다. 간중이가 전쟁이 나가지고 맨날 싸움하다 보면 질상 싶으면 도망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놈들을 보면 간중이 비겁하다고 욕을 하는데 포승이는 무슨 말을 하기로 아니 아들은 지 혼자 보이고 어머니 혼자 살아있는데 지금 못 잡히고 도망이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알아줬던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리 된 거죠. 그만 했느냐 하면 이래가지고 포수가는 요리 되고 소백이는 여기 저 나라 황공입니다. 요거 갖고 간중이죠. 그런데 어찌 되면 서로가 그 나라와 노 나라에서 막 지 나라로 먼저 가려고 경쟁을 붙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됐냐면 이때 간중이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어찌 됐냐면 우리가 도저히 너를서 안 되겠다 해갖고 날쌘 말을 타고 보내가지고 소백이를 중앙에서 활을 쏴가지고 죽이길 내버렸어요. 실제 활을 쐈는데. 근데 활이 묘하게도 이 허리에 딱 차고 있는 허리띠 바클에 맞았던 모양이에요. 허리띠 그걸. 그러니까 옆에 있던 포수가 일어나지 말고 죽은 채 하세요. 이래 된 거죠. 그래 죽은 채 하니까 어찌 되냐면 활로 쏜 사람은 죽었다 생각하고 천천히 온 거죠. 그래 느긋하게 가는데 앵충 어찌 됩니까? 소백이 먼저 들어간 거죠. 소백이 먼저 들어가지고 자기가 제 나라의 황공이 되죠. 황공이 되고 나서 어찌 됐냐 하면 너나라에 딱 말을 하기로 어찌 됩니까? 규백 죽여라. 자기도 안 죽이고 돌려보내자면 규 죽여라. 안 그러면 누나 쳐들어갈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규는 이때 자기를 하도록 강요를 했죠. 그래 자기를 하니까 모시고 있던 소울이는 어찌 됩니까? 임금 따라서 자기 죽음 따라서 죽은 거죠. 그런데 간중이는 죽지 않고 있었죠. 그런데 간중이를 갖다가 이때 어찌 됐냐 하면은 간중이를 포수기 추천합니다. 전나라 항공이 나와서 임금이 되고 나서는 포수기를 갖다 재상으로 시켰죠. 재상이 시키니까 포수기가 무슨 말을 했나요? 포수기 제 나라를 다스릴 정도가 되면 제가 재상이 돼도 괜찮다. 그렇지만 천하를 다스리려면
저로서는 안 됩니다. 천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내보다 5가지의 장점이 있는 간중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간중이를, 이 보수이가 요 친구인 간중을 제나라 황공한테 추천을 했죠. 추천을. 그래가지고 이 간중이 제나라 황공의 재상이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구의 장점을 알고 나서 자기가 재상이 될 건데 되지 않고 추천했다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두 사람이 친했겠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루가 말하기를 이거 그대로죠. 황공이 보석이 모시던 소백입니다. 황공이 누구를 죽이고 같이 임금자로 올 경쟁을 하던 공자인 균을 죽이거늘 죽였으니까 주군이 죽었으니까 모시던 두 사람 간중도 여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면 제 나라에서는 어찌됐냐면 간중이를 보내라 한 거죠. 어떻게 해서 보내라 하냐면 그거 보면은 간중도 우리의 대역죄인이다. 간중이를 모든 신하들이 다 죽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노나라에서 죽이지 말고 우리나라로 보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나라로 오니까 어찌 됐냐 하면 피로서 해분의 몸을 씻기고 목욕을 시키고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등용해가 재상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공자 귤을 죽이거늘 같이 모시던 신하였던 소울이죠. 요 같이 간중과 같이 있는 이 소울입니다. 소울이는 이에 자결을 했습니다. 소울이는 이에 죽었고 간중이는 그때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자기 죽은도 죽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그는 어질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갖다 어질지 알고 충성충자로 썼다면 어떨런지 모르겠죠. 근데 이건 어질지 못한 사람이다. 신의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기겠죠. 신의가 없다거나 충성스럽지 않다라고 썼으면 될 건데 이렇게 혼저 어질지 못한 사람인죠. 올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혼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찌 됩니까? 공자님이 말씀하죠.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황공이 그 뒤에 황공이 했던 공로를 가장 크게 말하면 제후들을 맹주대회를 9번을 열었습니다. 9번. 한 번도 아니에요. 그런 게 천자보다도 훨씬 파워가 센 거죠. 천자는 이 당시에 힘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 춘추시대 BC 770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황공이 일광천하 구합제후입니다. 황공이 구합제후. 제나라 황공이 제후들을 9번이나 해합했던 겁니다. 합할 합자는 해합, 모이라 해가 모이는 거죠. 황공이 제후들을 9번이나 해합을 시켰지만은 그게 무력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딱 어찌 됐냐 하면 전체 자기가 딱 법도에 맞게 딱 내려가지고 한 거예요. 이때 구합 제후할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예요? 이게 춘추시대의 슬로건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어찌 됩니까? 엄청난 이래놓은 게 다른 제후들이 여기에 거절을 못한 겁니다. 이때 제나라 항공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존왕양이라.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힘이 있는 것은 내가 잘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힘으로 가지고 왕실을 높이고 천자를 높인다는 말이죠. 왕실을 높이고 왕실에 거역하는 오양캐노를 물리치는 것이 내 소임이다. 이래 그러는 거예요. 맹주대회 할 때 여기에 빠지면 어찌 됩니까? 오랑캐노 물리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존왕양의를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이 간중이었죠. 간중이죠. 그러니까 천자도 제후들을 오라가라 못할 그런 힘이 없는 시절인데 제나라 황공이 9번이나 제후들을 해합을 시키면서도 외교로 가지고 한 것이 딱 올바른 것으로 한 겁니다. 진나라 문구와는 달랐습니다. 불이 뱅거는 뱅거로서 아니한 것 뭡니까? 전쟁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했다는 거죠. 뱅거는 전쟁이니까요. 뱅거로서 아니한 것 이거는 황공이 잘나서가 아니고 뭡니까? 간중이 잘나서 이런 거죠. 간중이. 그래서 뱅거로서 아니한 것은 간중이의 힘이었다. 간중이의 힘이 있다. 간중이의 힘이 있다. 이런 간중을 보고 여기인이요. 이 말은 뭡니까? 간중의 힘이 있다 해놓고 여자는 같을 여자입니다.
그 인과 같으리요, 그 인과 같으리요. 이만 있죠. 앞에 생략된 말은 누구 숫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 누가 그의 의진과 같겠느냐? 이렇게 전쟁 안 하고 구합제하고 온 천하를 안정 속에 살도록 하고 다 넉넉하게 살도록 만 것을 간중의 힘이었다고 뭐. 이 사람이 어찌 그 백성들한테 인을 많이 베푼 사람이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인 위에 생략되고 누구입니다.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 그래서 요 자체를 두고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재상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 있죠. 맨 먼저 재상이 누굽니까? 탕진금을 도왔던 이윤이죠. 이윤이는 정말 남명도 좋아했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는 이윤이는 요술의 도를 혼자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그걸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윤. 그 다음 뭡니까? 탕진도 이윤이고. 또 그 당대는 상나라였습니다. 상나라가 은나라로 국호를 바꾸면서 은나라 고종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 평정했는데 그때 재상이 부열입니다. 부열. 그래서 이윤 부열. 그 다음 주나라를 세울 때 무왕을 도왔던 강태우 여상입니다. 여상. 그 다음 간중입니다. 그 다음 간중. 중국 역사상 여는 뭐 진시황 이전은 한나라 이후부터 유명한 재상들이 장자와 묵터 많이 있지만은 그때 주나라 때까지 이전의 재상으로서는 이 네 사람입니다. 이윤이, 부열이, 여상, 간중이죠. 간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합제호를 하면서도 한도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도 아니고 이렇게 오로지 외교적으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했으니까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 누가 그의 인과 같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똑같은 이야기인 게 계속하겠습니다. 자공왈, 또 나오는 간중원 비인자연저.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간중에 대한 인식을 보세요. 간중은 이 당시 간중은 공자님보다 120년 전의 사람입니다. 공자님보다 120년 전의 간중입니다. 500. 적어놨는데. 아니지. 120년이 아니죠. 간중이는 BC 725년이네. 725년에 나가지고 645년에 죽었네요. 어찌 됐냐 하면은 그 간중이가 죽은 것이 공자 태어나기 100년 전입니다.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 지금 100년 살았을 때 100년 전이니까 그리 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와도 간중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로도 간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도 이야기했었는데 이 당시 간중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래도 그렇게 힘은 있고 했지만은 그렇게 어진 사람은 아니다 쪽으로 평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이 평가를 했겠죠. 그래서 간중은 비인자연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놓고 황공이 뭐 똑같은 내용이네. 황공이 살공자규언을 불능사오 자기를 하지 않았다면 불능사오 우상지온여 하니까 자왈 간중이 상항공 폐제우하야 일광천하하니 민도우 금희 수기사 하나니 미간중이면 오기 피발 자임의리니라. 부기약 필부지 위랑야라. 자경의 구독이 막지지아리요. 여기입니다. 앞에 거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말고 그래서 강종은 그와 같이 평생에 전나라 항공 자기 죽을 때까지 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았겠죠. 그리고 간중은 사실 정치가 보다는 또 사상가이기도 합니다. 간자라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인 앞에는 자로가 이야기한 거고 이건 자공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간중이는 인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리 이야기한 거죠. 어진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백성들한테 전쟁 없이 했으니까 어진 덕을 엄청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모든 어떤 위력으로서 이어서 요 인자가 아니라는 간중이가 인자가 아니라는 걸 맹장 딱 한마디로 뭐 했습니까? 패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인 척만 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인자가 아니라는 걸 했습니까? 이력가인이죠. 이력가인. 힘으로서 인자를 가장한 것이지 인자는 아니다. 이것이 맹자가 말한 것이고 지금 자공이나 자루가 부른 것도 이런 거죠. 패왕들은 파워나 무력으로 억압한 이것은 어찌되면 겉으로는 인한체 해 보이지만 그것은 인으로서 힘으로서 인을 가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냐면 앞에 말한 자로나 자공과 똑같은 계열에도 맹자는 딱 그 간중이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력가인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공자님은 여기서 간중이의 호가가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간중이의 어떤 업적을 갖다가 공자님이 본 것이 이것이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아닌저 해놓고 뭡니까? 비인자연저 어떤 사람은 아니로다 해놓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임금이 될 때 항공이 제나라 임금이 될 때 항공이 누구를 죽여서 자기하고 왕자를 경쟁하던 공자규를 죽이거늘 너나라 보고 죽이라 했거든. 자기를 하루도 했거든. 죽이거늘 소울은 그때 자기를 했죠. 간중이 그때 자기를 안 했습니다. 죽이거늘 불능사요 능히 죽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지 아니하기도 했고 자기 죽은가 원수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 됐습니까? 재상이 되었죠. 우상경이요. 또한 이를 도와주었다지만 재상상입니다. 또한 이에 재상이 되었단 말이죠. 또한 이를 보좌하였다. 원수를 위해 보좌하였다 이 말이겠죠. 또한 이에 그것을 보좌하였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말한 거죠. 자와 제자들하고 완전 견해가 다른 거죠. 자와 공자님께서 말하기를 간중이는 누구를 도와서 항공을 도와가지고 재산을 한 겁니다. 항공을 도와가지고 누구를 제후의 패왕이 된 겁니다. 제후의 상항공 폐제호야 항공을 도와서 제후들의 패왕이 되게 하여가지고 일광천하 이거는 천자인 도읍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직접 군대를 싣고 가지고 바로 팽정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천하를 바로 잡은 거라고 하죠. 천하지만 천자의 왕실이죠. 천자의 조정을 한 번 바로 잡았고 구합제후는 앞에 나오죠. 그래서 합해가지고 일광천하 구합제후는 제나라와 항공과 간중이 공을 한마디로 할 때 일광천하 구합제후죠. 천하를 한 번 잡았으니 민도의 금이 백성들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기사니 그 내린 혜택을 사자입니다. 그 내린 혜택을 받고 있으니 이 말입니다. 그 내린 혜택을 받고 있으니 미간증민 만약에 그 당시에 간중 갖는 사람이 없었다면 옥이 피발자임을이라. 우리들은 이 말입니다. 우리들은 피자는 풀어 헤칠 피자입니다. 우리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것이다. 뭡니까? 오랑캐가 되는 거. 어찌 됩니까? 다른 나라의 다 가지고 포로가 된 모양입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중국의 정식 남자의 복은 옷깃을 갖다 오른쪽으로 하는데 왼쪽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오랑캐 땅이 된 것을 오랑캐한테 굴욕당하는 것을 피발자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중이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왜? 천자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는 제후가 나타나고 종랑양이를 하지 않았다면 중국 전역이 오랑캐 땅이 됐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옷깃을 외쪽으로 하는 오랑캐가 되었을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 자공인은 자기를 하지 않은 걸 비판한 거거든요. 하면서 공자님 하신 말씀이 기약 어찌 같이 이 말입니다. 어찌 같이 필부지 위랑이라. 양자는 신이 양자, 믿을 양자입니다. 어찌 필부의 믿음과 같이 어찌 필부가 신의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필부 지키는 딱 한 개의 신의를 위해 가지고 목숨을 바칠 수도 있는 거죠. 어찌 필부나 제압이 저인물가
신의를 지키는 것과 같이 하여서 그 공자규가 주었을 때 자경의 구독이 막지지하이로. 자경의 구독이 뭡니까? 스스로 경자는 무슨 경자? 진화 경자지만은 뭡니까? 예, 목멜 경자하고 같습니다. 주에 보면 경은 목멜 애자라고 나와 있죠. 목멜 경자입니다. 목멜 경자입니다. 어찌 자경의 구독 이거는 뭐 또랑입니다. 또랑가 사람이 또 보면 시체를 버리는 곳이 구독입니다. 어찌 또랑가에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으면서 목을 메어 죽이면서 이 막지지야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재능을 알지 못하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때 본연이 공자규를 위해서 죽는 것은 그것은 마치 필보의 용기에 불과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찌 지압이 지의미와 같은 신의를 지키는 것 같이 하여서 스스로 또랑가에서 목을 매 죽으면서 자기의 재능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간중을 엄청 칭찬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오는 간중에 대한 이야기는 그 증자왈 보세요. 뒤에 쭉쭉쭉쭉 가다 보면 인가 사회하고 증자왈 해놓고 황공은 행야오 자구는 제야라. 그렇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것이 어찌되면 다른 지에 보면 요즘 거의 바뀌었을 겁니다. 이것은 저 항공은 실제 보면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아들입니다. 항공은 행야요. 공자규는 제야라 해놓고 중이 사의 소사 보지쟁 중은 간중입니다. 간중에 쭉 나오는데 제가 말하는 건 항공은 행야요 자규는 제야라라고 한 이것이 뒤에는 이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뀌었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공자가 만 세상에 인을 혜택을 베풀 사람이 조그마한 그 하나의 일 가지고 자결하는 것보다는 공로를 세상에 알리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요 간중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한번 마치겠습니다. 예.